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피가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직육면체 A, B, C, D의 가로, 세로 높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 X, X고요. 여기 이제 가로, 세로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X, 세로, X 높이는 2고요. 세 번째 C는 X, 2, 2입니다. 네 번째 D는 2, 2, 2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이 직육면체 A를 8개, B를 P개, C를 Q개, D를 1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부피를 다 더했더니 X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모서리의 길이가 2x-k인 정육면체의 부피와 같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때 K 플러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단 PQ는 자연수고요. K는 음의 정수이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A의 부피를 우리가 구해봐야 될 텐데 이거 쉽게 구합니다. 얘 부피는 얼마가 되냐 하면 요거는 X의 세제곱이 부피가 될 거고요. B는 부피가 2X제곱이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안 줘도 되겠죠? 그 다음 C는 부피가 4X가 되고요. D는 부피가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A를 8개 준비했다 그랬으니까 부피는 8x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B는 P개 준비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다 이제 곱하기 P를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8이고요. 그러면 얘는 2px 제곱 이렇게 더해지고 그 다음 C는 Q개 준비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4qx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Q를 곱하면 되고 자, D는 1개니까 그냥 플러스 8 해주면 되는데 이것들을 다 더했더니 한 모서리의 길이가 2x-k인 정육면체의 부피와 같았다. 그 얘기는 2x-k의 세제곱과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같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는 뭘 해볼 수가 있냐 하면 요거 전개를 해서 계수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요거 전개하면 곱셈 공식입니다. 8x의 세제곱 되고요. 빼기 3 곱하기 2x의 제곱이니까 4x의 제곱 곱하기 k 이렇게 되고 플러스 3 곱하기 2x 곱하기 k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k의 세제곱, k 제곱이죠. k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곱셈 공식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8x의 세제곱 빼기 12k의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6k제곱의 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8x 세제곱, 8x 세제곱은 똑같으니까 뭐 비교할 거 없고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건 뭐냐 하면 2p와 누가 똑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12k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4q와 그 다음에 6k제곱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8과 마이너스 k세제곱이 똑같아야 된다. 요거 각각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2배 p는 누구와 같다? 마이너스 12k와 같다. 요 식을 적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4q가 6k제곱과 똑같다. 요 식을 또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8은 마이너스 k세제곱과 똑같다. 요렇게 세 개를 적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요 식에서 자, 3번 곱해서 이건 결국은 k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음의 정수는 뭘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구나.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럼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24가 되고 여기가 2p가 되니까 결국 p는 12와 같겠구나 라는 것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k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64, 24가 되는 거기 때문에 4q가 24라면 그렇다면 q는 얼마? 6이 되는구나. 요거까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모는 k 플러스 p 플러스 q의 값은 결국 마이너스 2 플러스 12 플러스 6과 같기 때문에 요거 1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 문제가요 그냥 요렇게 주어지고 요 식만 딱 주어지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p, q, k 값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쉽게 풀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요 식을 준 게 아니라 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막 직육면체 등장하고 뭐 그것들의 부피의 합이 뭐 한 변의 길이가 2x-k인 정육면체 부피와 같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 요식만 만들어내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그냥 식 하나 만들어서 계수 비교하면 금방 답 나오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6입니다. 연습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얘를 만족시킨대요. 그럼 얘는 결국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딱 스타일을 봤더니 px의 정체를 몰라요. 그렇다면 이 px를 없애야 되고 없애는 방법은 앞에 곱해진 것들이 0이 되는 x값들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수치 대입법을 사용하는 문제일 테고요. 그래서 x는 1을 양변에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뭘 얻을 수가 있냐 하면 좌변은 그냥 0 되고요. 여기는 1 플러스 a 플러스 b 요걸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거든요. 그러면 실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실수가 있나? 없죠. 그렇다면 더 이상 여기에 대입해 볼 x값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수치 대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건 하나입니다. 계수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계수를 비교하려면 px의 정체를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봤더니 우변이 x에 대한 4차 다항식이고요. 그 다음 최고창, 즉 4창의 계수가 1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항등식에서 좌변도 최고창이 4차이면서 그 계수가 1인 4차 다항식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x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px까지 곱했을 때 x 4제곱이 되려면 px는 x 플러스 c꼴이 돼야 되는구나. 즉 1차식이면서 1창의 계수가 1이 돼야 되겠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야만 이 세 개를 곱했을 때 최고창이 x의 4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c가 미지수이긴 하지만 px의 정체를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여기에 대입한 다음에 주르륵 전개를 해서 양변의 동류항들의 계수를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또 하나를 더 보냐 하면요. x 4제곱의 계수가 1인 걸 봤으니까 여기서 상수가 b인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왼쪽에서 전개했을 때 상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x-1에서 마이너스 1과 x제곱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과 그 다음 x 플러스 c에서 c를 곱했을 때만 상수가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어떻다? 다 곱하면 마이너스 c인데 그게 b랑 똑같아야 되니까 c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센스 있는 학생들은 여기를 c로 두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b로 두고 시작을 해요. 자, 이건 c로 두고 풀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풀면 조금 계산량을 아주 미세하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x 대신에 x-b를 여기다 대입해보고 실제로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x-1,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x-b 전개를 하는데 한꺼번에 전개하는 건 힘드니까 우리 요거 앞에 거부터 전개를 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x-b가 또 곱해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x의 4제곱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b 플러스 1의 x의 세제곱 됩니다. 그 다음 x제곱은 b 플러스 1의 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x 마지막으로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느냐? 바로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b랑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그럼 요거 이제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요 밑줄 친 아래쪽만 보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류항의 개수 비교한번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x 4제곱한 개수 1, 1인 건 똑같고요. 상수항이 BB인 것도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맞춰줬죠. 그런데 여기는 x 세제곱항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게 없다는 얘기는 0x 세제곱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이퀄 0 돼야 되고요. 여기에서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0x 제곱이 돼요. 그러면 a도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a도 0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가 마이너스 1이면 요 항이 없습니다. 여기도 항이 없다라는 얘기는 여기 0x니까 0x, 0x 똑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끝났네요. a는 0,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므로 요거 두 개 더해주면 0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수치 대입법으로 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보다는 개수 비교법을 사용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px의 정체를 파악해야만 개수 비교법을 쓸 수 있는데 px의 정체를 파악할 때는 양변의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를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양변의 상수항을 맞추는 거로부터 px가 x-b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찾아내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연습문제 3번입니다. 다항식 fx에 대해서 등식 얘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항등식이란 뜻이죠. f, b의 값은 얼마이겠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거 봤더니요. x제곱 빼기 1 f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우리 곱셈 공식에 의하면 x제곱 빼기 1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의 곱이었죠. 그 다음 fx가 되는 거고 이 x의 5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야말로 수치 대입법이구나 이 생각 드시죠? 왜냐하면 대입해 볼 수 있는 x값이 3개가 나옵니다. 0,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모르는 미지수도 a, b, c 3개이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0을 대입하면 좌변은 0 되고요. 우변은 c만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c가 0이니까 이건 뭐 그냥 써줄 필요 없어요. c는 이퀄 0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에다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x에 1을 대입해도 fx는 0 되는 거니까 0은 좌변은 0 됩니다. 1 대입하면 2 플러스 a 플러스 b 돼서 결국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와 같다라는 식 얻어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래봤자 좌변은 여전히 0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1 5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되어서 결국 a 마이너스 b는 2와 같다. 요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변변 더하면 2배 a가 0 되는 거고요. 따라서 a는 0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금방 구해낼 수가 있네요. 됐죠? 예. 자, 그러면 이 fx는 뭐가 되냐 하면 자, fx는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fx인데 그게 누가 되느냐? 2x의 5제곱, 그 다음 a는 0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2x로 묶어주면 x의 4제곱 빼기 1이 되는 건데요. 이 x의 4제곱 빼기 1이라는 것은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이 x의 제곱 플러스 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1 요거 전개하면 요거 된다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한 x제곱 빼기 1은 또다시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배 x에 자 얘부터 쓸게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좌변의 x 똑같으니까 지워주고요. x 플러스 1 똑같고 x 마이너스 1 똑같으면 다 지워주고 나면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fx가 누구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2배의 x제곱 플러스 1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요걸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f의 b 값을 요구했는데 b가 마이너스 2니까 결국 f의 마이너스 2 값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제곱해봤자 4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2 해서 우리가 1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딱 보자마자 이거는 뭐 전형적인 수치대입법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문제의 또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냈죠. 이거 지워볼까요? 우리가 이거 다 지웠는데 얘와 얘가 똑같다라는 항등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형태여야 되기 때문에 이 똑같은 부분 x 플러스를 x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 즉 2배의 x제곱 플러스 1이 fx가 된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연수문제 4번이죠. 자, 등식 얘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얘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은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걸 뜻하고요. 따라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k가 들어간 것들만 먼저 적어주되 k로 묶을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빼기 4의 k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k가 없는 애들 xy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6 이퀄 0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게 항상 0이 되려면 k 앞에 개수도 0, 그 다음에 상수 부분에 해당하는 값도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 빼기 4가 0 돼야 되고요. 그 다음 xy 플러스 x 플러스 y 빼기 6이 이퀄 0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는 x 플러스 y가 4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고요. 자, x 플러스 y가 4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넘어가면 x의 y는 2와 같다. 요렇게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요 값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정리해 봤더니 x 세제곱 y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 요거랑 똑같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부터 계산을 해보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의 x 플러스 y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그냥 4입니다. 4. 그쵸? 그러면 계산만 하면 되겠죠? 4의 세제곱은 64고요. 빼기 xy가 2니까 얘는 6 곱하기 4가 되어서 24가 됩니다. 플러스 4의 제곱 16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xy가 2니까 4가 되고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64에서 24를 빼면 40이 남죠. 결국은 40에 16을 더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56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 문제는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걸 전개해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정리하고 보니까 k에 대한 1차식이 됐죠. 따라서 k 앞에 개수, 그 다음 상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0 된다라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x 플러스 y, xy 값을 가지고 요 값들을 구해내는 뭐죠? 곱셈 공식의 변형도 사용을 했네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난이도 중에 해당이 됩니다. 됐죠? 참 난이도 정하기 쉽네요.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계속해서 연수문제 5번입니다. x 플러스 y가 3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은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니까 요건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x 플러스 y 이퀄 3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식에 y 대신에 우리가 뭘 대입해 볼 수가 있냐 하면 3-x를 대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a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x 곱하기 3-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b의 3-x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x 플러스 3배의 3-x 마이너스 15 이퀄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전개하면 여기는 ax의 제곱이 되고 6x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9b 마이너스 6bx 그 다음 플러스 b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곱셈 공식 다 외우고 계시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9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5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이쁘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여기 a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bx가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헷갈리니까 사용한 건 다 지워버립시다. 그 다음 x는 6x 그 다음 마이너스 6bx 플러스 x 마이너스 3x니까 요거 7x 빼기 3x면 4x죠. 그래서 플러스 2배의 2 마이너스 3bx 요렇게 우리가 묶어줄 수가 있어요.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다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9b, 그 다음에 9, 그 다음 마이너스 15니까 플러스 9배 b 마이너스 6 이퀄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x에 대한 항등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y는 3-x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근데요, 이게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x에 붙어있는 모든 개수들, y에 붙어있는 모든 개수들, 그 다음 상수 부분 다 0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되느냐? 안 되죠. 왜냐하면 x 더하기 y는 3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하면 y에는 반드시 2를 대입해야 됩니다. 따라서 x, y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즉 x 값이 변하면 그에 따라서 y 값도 변합니다. 이게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 y의 앞에 붙어있으니까 x를 포함하는 항앞의 개수들 y를 포함하는 항앞의 개수들이 모두 0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y는 3-x를 대입한 다음에 x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주고 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a, b, c는 없나요? a, b를 구해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요게 그 2차 식꼴이죠. 따라서 항등식의 성질에 의하면 x제곱의 개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도 0, 그 다음에 x의 개수 2배의 2 마이너스 3b도 0, 그 다음에 상수 9b 마이너스 6도 0,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 봤더니 b는 3분의 2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3분의 2를 세 번째 식에 대입해도 이퀄 0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끝났죠. b가 3분의 2가 된다는 걸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이때 a는 얼마가 되냐 하면 3분의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a 곱하기 b 값 구하라고 그랬죠? 요거 두 개 곱해 주시면 a 곱하기 b는 요것도 그냥 바로 곱합니다. 9분의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당시 x 플러스 1의 5제곱을 전개하면 a5의 x 5제곱, a4의 x 4제곱 해서 땡땡땡 a1의 x 플러스 a0가 된대요. 그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 하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라지 a를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라고 뒀고요. 라지 b를 a0 더하기 a2 더하기 a4라고 뒀습니다. 자, 이때 a 세제곱 b 더하기 ab의 세제곱의 값이 2의 k제곱이 된다면 상수 k의 값은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이거 비슷한 문제 풀어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 문제는 센스 있게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x에 한 번은 2를 대입하고 x에 한 번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x에 1을 먼저 대입해 볼게요. x에 1을 대입하면 자, 좌변은 2의 5제곱 되고요. 우변은 a5 더하기 a4 더하기 a3 더하기 a2 더하기 a1 더하기 a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는 것은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자, 요게 이제 조금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자, 좌변이 뭐 0 된다라는 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변이 부호가 교대로 등장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A5가 되죠. 플러스 A4가 됩니다. 마이너스 A3가 되고요. 플러스 A2가 되고 마이너스 A1이 되고 플러스 A0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두 식을 그냥 변변 더해주는 거예요. 변변 더해주면 2의 5제곱은 자 A5와 A5는 없어집니다. A3, 그 다음에 A1 홀수가 적혀있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건 A4가 2개, 그 다음 A2도 2개, 그 다음에 A0도 2개가 남아서 결국 A0 플러스 A2 플러스 A4라는 것은 얼마? 2의 4제곱과 같구나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누가 되냐면 문제에서 얘기한 라지 B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번엔 뭐 해볼 거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변변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변변 빼주게 되면 여기는 역시 2의 5제곱 되고요. 자, 이번엔 빼주니까 A4 없어지고 A2 없어지고 A0 없어져요. 대신에 A5가 2개가 남게 되죠. 그 다음 A3도 2개, 그 다음 A1도 2개가 남게 됩니다. 자, 따라서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요거는 역시 양변을 2로 나눴으니까 2의 4제곱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곧 누구냐 하면 라지 A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A, B 값을 구했으니까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세제곱 B 플러스 A, B의 세제곱인데 뭐 이거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 주셔도 관계없고요. 그냥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A가 2의 4제곱이니까 이거의 세제곱, 그 다음 곱하기 B가 2의 4제곱입니다. 더하기 A는 2의 4제곱이고요. 곱하기 B가 2의 4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지수 법칙이네요. 요거 12제곱 되죠. 2의 12승 곱하기 2의 4승은 2의 16승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쪽도 똑같이 2의 16승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의 16승이 두 번 더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2 곱하기 2의 16승은 2의 17승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에서는 얘가 2의 K제곱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K는 얼마겠구나? 17이겠구나 라는 걸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문제 있죠. 요 개수들인데 홀수 번째 개수들과 짝수 번째 개수들의 합을 각각 구하고 싶다. 요런 상황에서는 x 대신에 1 한번 대입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서 양변을 변변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줌으로써 요 홀수 번째 것들의 합, 짝수 번째 것들의 합을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연습문제 7번입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할 때, 자,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뜻입니다. 자, 상수 a0부터 a의 15에 대해서 요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요. 이거 되게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대개는 a0부터 a의 15까지가 다 등장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a1부터 a9까지는 아예 등장을 안 해요. 그 값들은 싹 빼고 요 값들만 가지고 놀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걸 의심해 봐야 되겠죠. 자, 그걸 의심하고 좌변을 봤더니요. 이 좌변이요. 자, 요거 x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3이 되고 그거 전체의 5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10을 뺀 게 좌변이죠. 근데 이거 지수 법칙에 의하면 x의 10제곱이 되고 x 플러스 3의 5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 되는 건데 요거 전개해봤자 x에 대한 5차 다항식이 되는데요. 거기다 x의 10승을 곱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x의 15차항부터 x의 10차항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즉 x의 9차, 8차, 7차부터 x의 1차항까지는 아예 등장을 안 한다는 얘기죠. 어디에? 좌변에요. 그러면 우변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좌변의 형태를 보고 우변에서 A1부터 A2부터 어디까지는 A9까지는 전부 다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자, 맨 앞에 A0는 그냥 남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다 0 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a10의 x의 10제곱 그 다음 a의 11의 x의 11제곱 플러스 땡땡땡 해서 a의 15의 x의 15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좀 보기가 힘들면 요렇게 옮겨 볼까요? 요거 요렇게 되고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바로 x에 대한 또 하나의 항등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저 상수항 안 나옵니다. 요거 전개해봤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우변에서도 상수항 즉 A0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0가 마이너스 10인 걸 알 수는 있는데 사실 이 값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에 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A0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양변에서 마이너스 10을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수항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들만 갖고 또 하나의 항등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우변에서 x의 10승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a의 10 더하기 a의 11의 x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a의 15의 x의 5제곱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의 x의 10제곱이 똑같이 있다라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들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의 5제곱이라는 것이 결국은 a의 10 플러스 a의 11의 x 플러스 땡땡땡에서 a의 15의 x의 5제곱과 같다.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a의 10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좌변의 상수항이 됩니다. 근데 좌변의 상수항이 3의 5제곱이 될 거라는 거 이거 우리가 충분히 금방 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10은 3의 5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건 a11부터 a15까지의 합인데 그러면 x 대신에 1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4의 5제곱은 a의 10 더하기 a의 11 더하기 땡땡땡 해서 a의 15까지 쭉 합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모는 a의 11 더하기 a의 12 해서 어디까지 다 더한 것은 a의 15까지 다 더한 것은 4의 5제곱에서 a의 10제곱 a의 10제곱이 아니라 a의 10이죠. a의 10을 빼준 거랑 똑같은데 이 a의 10이 지금 3의 5제곱이니까 결국 4의 5제곱 빼기 3의 5제곱과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구하여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요것만 그냥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4배의 A10에서 A11부터 A15까지의 합 요걸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건 얼마냐 하면 4 곱하기 3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빼기 얘를 빼줘야 되니까 4의 5제곱 플러스 3의 5제곱 되어서 얘는 뭐가 됩니까? 5배의 3의 5제곱 빼기 4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계산해 볼까요? 3을 5번 곱하면 243입니다.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243이 되고요. 자, 4의 5제곱은 누구랑 똑같죠? 2의 10승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2를 10번 곱하면 이거 1024라는 것은 뭐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5, 3, 15, 5, 4, 20 그럼 10이 되나요? 그 다음에 5, 2, 10 그래서 1215에서 1024를 빼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5에서 4 빼면 1이죠. 그 다음에 11에서 2 빼면 9입니다. 그 다음 1 내보고 여기는 0 되니까 19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연습 문제 8번입니다. 세 다항식 fx, gx, hx에 대해서 f의 세제곱 플러스 g의 세제곱이 x제곱 빼기 2x 빼기 3 곱하기 hx와 같다라는 요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답니다. 이때 h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너무 쉬운데? h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h의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그냥 요 항등식에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요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냐 하면
요거 3 되는 거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은 요거 마이너스 3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좌변이 3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해서 27 마이너스 27 이퀄 0이 됩니다. 그러면 h의 마이너스 1이 0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기에 없죠. 근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요게 또 1 플러스 2 빼기 3이 되어서 얘도 0이 돼요. 결국 h의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냥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0이 된다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얘의 좌변이 지금 f의 세제곱 플러스 g의 세제곱입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fx라고 안 쓰고 그냥 fg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f의 세제곱 플러스 g의 세제곱인데 이거 우리 곱셈 공식에서 뭘 공부했었냐 하면 얘와 f 플러스 g 그 다음에 f의 제곱 마이너스 f 곱하기 g 플러스 g 제곱이 서로 똑같다라는 거 곱셈 공식으로부터 이거 외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써주면 뭐가 되냐면요. 놀랍게도 이 fx와 gx의 합이 있죠. fx 더하기 gx의 합이 뭐가 됩니까? 이게 2x의 제곱 빼기 4x 빼기 6이 돼요. 그래서 이거 2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나와요? 우변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죠? 이거 뭔가 풀릴 것 같은 쎄한 느낌이 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2배의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입니다. 요게 이제 좌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식으로 써볼까요? fx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 빼기 fx, gx, 그 다음 플러스 gx 전체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랑 똑같냐 하면 바로 자, 요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겠습니다. 바로 우변이죠.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 곱하기 hx랑 똑같아집니다. 요게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양쪽에서 똑같은 부분을 없애주고 나면 남은 부분들끼리 또 같아야 돼요. 그게 또 항등식이 돼야 되죠. 따라서 hx라는 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2배의 fx의 제곱 빼기 fx 곱하기 gx 그 다음 플러스 gx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 하면요. 바로 h의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h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2배의 자, 아까 f의 마이너스 1은 3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9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3과 마이너스 3의 곱이죠. g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플러스 9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요게 플러스 9가 됩니다. 결국은 얘는 2 곱하기 27이 되어서 요게 5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는 h의 마이너스 1만 구하면 되네? 여기에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쉽게 구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건 이제 0은 이퀄 0이다라는 것밖에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변의 형태를 곱셈 공식을 가지고 바꿔준 다음에 좌변과 우변에서 똑같은 부분 없애주고 남은 부분들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를 이용해서 hx를 찾고요. 그 다음에 그 hx로부터 h의 마이너스 1을 구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연습 문제 9번입니다. 자, 당시 얘를 x-3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의 n제곱 x-3일 때 상수 pq에 대하여 p 곱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어떤 식을 써볼 수가 있냐 하면 얘 곱하기 p의 x의 n 플러스 1제곱입니다. 더하기 q 곱하기 x의 n제곱이죠. 얘가 x-3의 제곱으로 나누었죠? 그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우린 그냥 qx라고 둘 거고요. 나머지는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3의 n제곱 곱하기 x-3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qx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qx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에 붙어있는 얘가 0의 값을 갖도록 하는 x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x는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3의 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p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이죠.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q의 3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건 다 0되고요. 3의 n제곱에 그 다음에 3 빼기 3이니까 0되네요. 그냥 0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양변을 3의 n제곱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3의 n제곱은 n이 자연수기 때문에 0은 아닙니다. 따라서 얘는 9 플러스 3p 플러스 q 이퀄 0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q라는 것은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9와 같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변에다가 q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냐 하면 x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요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에 얘는 p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x의 n제곱으로 묶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3배의 p 플러스 3 요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놓고 보니까 얘가 또 인수분해가 돼요. 얘는 3 곱하기 p 플러스 3이고요. 여기는 1 곱하기 1인데 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자, 크로스로 곱합니다. 이렇게 곱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p 플러스 3이 되니까 더했을 때 p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x의 n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p 플러스 3 요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죠? 바로 좌변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좌변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x의 n제곱에 x 빼기 3, 그 다음 x 플러스 p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얘가 x 마이너스 3에 자 우변도 우리가 x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x 마이너스 3 곱하기 qx 플러스 3의 n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똑같은 거 이렇게 지워주고 나면 나머지들끼리 똑같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좌변에 남는 것은 x의 n제곱 x 플러스 p 플러스 3이 남고요. 우변은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qx 플러스 3의 n제곱 요게 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도 x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니까 또 qx의 정체를 모르죠? qx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x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3의 n제곱 그 다음에 p 플러스 6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0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n이 자연수니까 3의 n제곱은 0은 아니겠죠? 따라서 양변을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p 플러스 6은 1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p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q는 뭐가 되느냐? q는 마이너스 3배의 p 빼기 9니까요. p가 마이너스 5라면 15 빼기 9가 되어서 q는 또 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 하면 p 곱하기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 곱하기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 문제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난이도가 좀 있죠. 근데 이것도 난이도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내용들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접근 방법 똑같죠. 예, 항등식 하나 만들어주고 q 앞에 있는 애 0 만들어주는 x 값을 대입해서 자 q를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조금 생각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것만 파악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수분해가 눈에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인수분해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은요 이거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복습하셔야 되고요. 이 단원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인수분해를 또 배울 텐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또 복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 한번 복습하시고 이 시점에서 그 다음에 요거 끝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공식 외워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연습문제 10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x에 대한 3차 다항식 p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p의 x-3을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로 나눈 나머지가 3x-11이래요. 자, 이때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p의 x-3을 누구로 나눴더니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로 나누었더니 누가 됐다? 나머지가 3x 빼기 11이래요.
그럼 몫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편의상 Q1X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X-11 이렇게 적어주면 요거 하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이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X-2, X-4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Q1X 플러스 3X 빼기 11 요렇게 이제 항등식을 바꿔 적을 수가 있고요. 접근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Q1X 모르니까 없애야 되죠. 없애려면 얘들을 0으로 만드는 X값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X는 2를 대입해 보면 자, 좌변은 P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우변은 전부 0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6 빼기 11에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X에 4를 대입해 보면 여긴 P의 1이 됩니다. 그러면 4를 대입하면 여긴 전부 0 되고 여기는 12 빼기 11에서 요건 1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다 대입을 하느냐?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요 px 요 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p의 마이너스 1은 얼마입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그냥 1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됩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 마이너스 b가 자, 요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 요거 0 되니까 결국은 a와 b가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p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면 얘는 1 빼기 1 빼기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3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2 플러스 b가 되는데 그 값이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여기 a 플러스 b는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3이고 요 뭐가 됩니까? 이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인데 요게 넘어가면 이제 2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a와 b가 똑같은데 a와 b를 더해서 2가 됐다면 결과적으로 a도 b도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px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px라는 것은 결국 뭐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 3x a가 1입니다. 플러스 2x b도 1이죠. 그래서 px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px를 x와 x-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x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몫을 우리는 편의상 Q2X라고 둘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나누는 식이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2차식보단 차수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쓸 수가 있냐 하면 이걸 우리가 PX 플러스 Q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러면 이제 Q2X를 모르니까 접근 방법은 똑같죠? 얘를 없애야 되고요. 0과 1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누가 남습니까? 요것도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0 대입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 대입하면 다 0 되고 Q만 남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요거는 1 더하기 1이 되어서 아, Q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 여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에 여기는 2가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됩니다. 얘가 여기는 다 0 되고요. 그 다음에 P 플러스 Q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없어지고 Q는 2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바로 PX 플러스 Q고요. P가 마이너스 1이고 Q가 2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도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접근 방법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등식 만들고 Q1X 없애주는 그러한 방법, 접근 방법. 그 다음에 항등식 만들고 Q2X를 없애주는 접근 방법. 그거 2번 사용해서 목적하는 거, 나머지를 구해낼 수가 있었어요. 됐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